안녕하세요. 엔조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지금은 장직의 시대, 1인 기업의 비밀을 알려주마 라고 하는 내용으로 영상 준비했습니다. 직장에서 퇴직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 다들 창업을 꿈꾸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창직의 시대, 저는 창직이라는 말을 오늘 드리고 싶은데요. 창직이 뭡니까? 직업을 만드는 거죠. 네. 기존에 있는 업종에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거를 내가 만들거나 혹은 그 틈새 시장, 틈을 찾아봐 가지고 내가 새로운 새로운 직업을 만드는 거를 말합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퇴직을 하시기 전에 이 창업, 특히 1인 기업을 꿈꾸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생각을 하시고 나가면 어떤 사업을 할까, 자금은 얼마나 들까,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시고 계획도 많이 세우시는 건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경험자로서 한번 장단점 말씀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1인 기업을 좀 피해야 할 유형, 뭐 좀 더 나아가면 사업을 피해야 할 유형,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유형이라고도 뭐 연계가 될 수 있겠는데요. 여하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인 기업의 장점 중에 제일 먼저 크게 다가오는 게요, 시간 관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어요. 탄력적 시간 관리. 출퇴근이 자유롭죠. 먼저 이거는 뭐 직장인분들이 가장 뭐 제일 꿈꾸시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출퇴근이 자유로워요. 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되고 뭐 늦게 들어가도 되고, 그죠? 늦게까지 일을 해도 되고, 그죠? 네, 주말에도 일을 할 수 있고, 또 쉬려면 내가 평일에도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 아침형 인간, 저녁형 인간, 뭐 심야형 인간, 여러 가지 그런 타입들이 많죠. 네, 이런 부분에서 이런 탄력적 시간제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속하는 인간인지, 내가 어디에 속하는 부류인지, 내가 언제 일을 했을 때 가장 큰 집중을 할 수 있고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다. 즉 나의 모든 퍼포먼스를 내 스타일에 맞게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탄력제, 시간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사결정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고요, 그걸 또 빨리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기존의 회사 생활, 샐러리맨으로서의 역할과 권한과는 완전히 다르죠. 내가 기획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서 내가 추진을 할 수 있고 내가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이 났다 그러면 가장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고객하고의 미팅이라든가 어떤 회의,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된다면 기존 같았을 때는 너무 많은 절차가 있었죠. 복잡했죠. 그 다음에 이게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그게 전체 생각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했던 것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1인 기업에는 그런 게 없어요. 내가 기획하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과의 미팅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내가 바로 결정할 수 있고 바로 실행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서 고객과 바로 약속을 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요, 내 움직임이 굉장히 심플해지고 라이트해져요. 직원이 없으니까 다른 걸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장소를 고민하지 않아도 되고요, 시간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굉장히 나의 동선을 내가 내 맞게끔, 나의 상황에 맞게끔 정할 수 있고요, 출장 기간, 출장 시간, 만나는 장소, 내가 일할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내 위주로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머무는 곳이 사무실이고요, 내가 가는 곳이 현장인 겁니다. 노트북과 인터넷 인프라만 잘 돼 있으면 어디를 가도 업무를 볼 수 있고요, 고객과 소통할 수 있어요. 또한 출장에 대한 거리적인 부담이 없죠. 내가 지방에 있건, 지방에 있으면 수도권으로 갈 때 그대로 내가 원할 때 가면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과의 미팅도 굉장히 유연하게 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노트북과 인터넷 인프라만 있으면 뭐 국내 어디든 해외든 다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제가 그 방금 라이트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같이 질 필요 없죠. 나 혼자 지면 되는 거고, 나 혼자 지는 리스크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효과적으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좋아요.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죠. 매출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순이익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걸 나눌 필요가 없어요. 쉐어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내는 세금 내고 내가 필요한 경비 쓰고 나면요, 모든 이익금은 고스란히 남고 그건 다 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벌어들이고요, 그건 전부 다 고스란히 내 이익이 되는 거예요. 직원이 없으니까 월급을 줄 필요도 없고 보너스 줄 필요도 없어요. 세금 내고 내가 해야 될 정당한 걸 내고 나면 남는 이익금은 전부 다 내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을 조금 잘 하시거나 추진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꽤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요. 물론 프로젝트에 따라서 올리는 순이익과 매출의 규모가 다 다르겠지만요, 그래도 꽤 성실하게 자기 목표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 주변에서 보면요, 와, 뭐 웬만한 대기업 임원들 그 연봉 이상을
버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있습니다. 자, 이제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첫 번째가요, 게을러질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장점의 첫 번째 부분에서 말씀드린 게 시간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단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이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하고 이게 계속되다 보면 바이오리듬 깨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지 않으면 이게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악순환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술을 먹는다든가 그 다음에 뭐 친구들 뭐 거래처 사람들 늦게 만나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란 게 이게 매번 컨디션이 좋을 수가 없고 매번 똑같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뭐 3일 작심이라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굉장히 착실히 진행을 하다가도 이게 리듬이 한번 깨지거나 그래서 내 의지가 조금 버티지를 못하면 이 부분에서 많은 단점을 보입니다. 시간 관리라든가 사람 만나는 거라든가 모든 사이클이요 조금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거를 조심스럽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 이 1인 기업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길게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쪽의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은 결국 1인 기업에서 뭔가를 변화를 한다라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일이 잘 안 돼서 폐업을 하고 문을 닫거나, 두 번째는 너무 잘 돼서 내 혼자 일을 못 하거나, 즉 사람이 더 필요하거나 이렇게 되는 현상이죠. 어느 정도 실적이 쌓이고 매출이 늘어나면요 자연스럽게 혼자서 일을 다 못해.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도 더 필요하고요. 이걸 더 영업을 하거나 뭔가를 더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특히 뭐 무역이나 어떤 물건 제품에 관계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요 그걸 더욱더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1인 기업이었을 때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점처럼 뭐 사무실이 없어도 되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장점이 있어요. 근데 결국 이게 회사가 커지면서 뭔가 조금 규모가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비빌 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출이 올라가고 뭔가 내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뭔가 더 쉐어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짝 갈등이 생기는 타이밍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이익이 생기면 내가 혼자 다 취하고 했었는데 이젠 이걸 쉐어해야 되거든요. 쉐어하는 게 월급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월급에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직원을 케어해야 될 부분들의 비용들이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뭐 좋은 쪽으로 가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긴다라는 건 물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종합 의견 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점은요, 모든 업무를 혼자서 처리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라든가 실행이라든가 업체 만나는 거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물건 떼러 간다든가 뭐 해외 출장을 가야 된다든가 뭐 하다못해 모든 아주 사소한 일까지 혼자서 다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분 혹시 맨먼스라는 거 아세요? 네, 한 사람이 한 달에 어느 정도 그 사람이 여기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데 드는 비용이라든가 활동하는 시간 뭐 이런 것들을 시간과 돈의 관계를 해서 표로 만들어놓은 그런 맨먼스 표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이거는 뭐 잠깐 참고만 하세요. 거기에 보면 기술자들이 특급이냐 중급이냐 고급이냐 뭐 초급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인건비가 나눠져 있고요. 그 사람이 소위 말해가지고 하루에 얘는 하루에 10만 원짜리다 뭐 20만 원짜리다 뭐 이런 등급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거기에 맞는 퍼포먼스를 내야 되고 결과물을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1인 기업이라는 건요, 내가 특급 기술자든 초급 기술자든 우표를 사러 문방구를 가면 똑같이 걸어갔다 와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똑같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아무리 잘났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풀 사러 가야 되고 우표 사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일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지치는 부분이 발생해요. 물론 그런 어떤 발송이라든가 아니면은 품질 관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외주 업체를 써도 되고 다른 사람을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외주를 활용해서 뭔가를 시키는 걸 제외하더라도 고스란히 1인 기업으로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의 잘잘한 일거리가 되게 많은데 그것조차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외로 정말 생각보다 업무가 과중해요. 진짜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요, 뭐 결과적으로 기획하고 작성하고 실행하고 그다음 회사 운영하고 그다음에 회사 특히 운영하는 것 중에 뭐 세금 내야 되는 거 있죠. 세금 회계 이런 것들도 물론 내 혼자서 쓰고 뭔가를 하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있잖아요. 뭐 연애 몇 번 뭐 부가가치세되고 연애 몇 번 뭐 해야 되고 하는 거 다 따지고 보면요, 그거 다 일일이 또 내가 정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누구한테 맡긴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정리해야 될 거는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업무, 토탈된 업무를 내가 전부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 요게 저는 꽤 큰 부담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경제적 부분에 대한 단점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이 부분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네, 돈이 없으면 끝. 수입이 없으면 끝. 진짜로 빚이라도 안 지면 다행이고요. 최소한의 수업료로 마무리 짓는 건 정말 좋은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매우 운이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종합적 의견을 제가 드리면서 1인 기업을 하면 안 되는 스타일, 1인 기업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유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저의 개인적인 주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개인적인 주관이기 때문에요, 부합될 수도 있고 부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의견과. 그렇지만은 공통적인 부분에는 꼭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요, 1인 기업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분. 첫 번째, 기획력이 없는 분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저는 1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요, 비즈니스 디벨로퍼 혹은 비즈니스 크리에이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창조해낼 수 있어야 된다. 일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사업을 사업답게 굴려나갈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안목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안목에 자신이 없거나 어떤 사업을 돈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분, 그 돈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자신이 없는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1인 기업을 하시면 조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획력이라는 곧 자신감이거든요. 기획력은 자신감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직접 만들어놓고 작전을 짰고 이걸 이렇게 팔면 될 것이고 이걸 이렇게 어필하면 될 것이고 이렇게 나중에 소비자들한테 갖다 주면 될 것이고 배달을 하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자신감이 차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기획력이라는 거는요, 자신감까지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영업력이 없는 분들은요, 하시면 안 돼요. 결국 이거죠. 내가 만들었어요. 이거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걸 사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 가서 웃는 얼굴로 사람들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 못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제가 물건 파는 거에 빗대었는데 굳이 물건을 파는 게 아니더라도 어느 대기업에 가든 중소기업에 가든 어느 거래처에 나의 재능을 사달라,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을 사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도 무뚝뚝하게 말할 수 있나요? 당연히 나를 어필해야죠. 그래서 영업력이 필요한 겁니다. 친화력. 특히 이런 게 영업력이나 친화력이 없으시는 분들요, 뭐 물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만은 특히 그거 없으신 분들이 좀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세요. 거절하는 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죠. 근데요, 이거 사업하다 보면 마음의 상처는요, 이건 그냥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간쓸게 집에 다 놔두고 출근한다고, 밖으로 나온다고. 네, 그게 진짜 아시죠? 헛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책임감이 없는 부분은 절대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1인 기업 하시면 안 돼요. 물건이든 내 능력이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팔고 나서도요, 사후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아프터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땡 이러면 하루 사업하고 말 겁니까? 5년 10년 계속 해야 되고 사람들 인맥 만들어서 내 네트워크 만들고 신용과 신뢰로 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팔고 땡이라고요? 절대로 책임감 없는 분들, 책임질 수 없는 분들, 책임질 자신이 없는 분들은 절대 사업하시면 안 되고 1인 기업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자금입니다. 최소한 1년 동안 버틸 자금이 없으면요, 1인 기업 하지 마세요.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기혼이신 분들도 계실 거고 미혼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미혼이신 분들은 조금 덜하다고 쳐요. 근데 기혼인 분들은 퇴직을 하는 거라든가 사업을 하는 것 자체를 상당히 신중하게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공통적으로요, 내 자금이 없으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사업은 뭐 남의 돈으로 하는 거네 어쩌네 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물론 내 돈 한 푼 안 들이고 어떻게 사업을 시작을 하겠습니까? 무일푼 무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무자본 사업이라는 거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없으면 절대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안 되고 특히 1인 기업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 우유부단하시거나 어떤 결정장애가 있다고 나름 판단이 되시는 분들은 절대 사업하시면 안 되고 1인 기업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 제가 우유부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유부단이라는 것은 내성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칫 잘못 이해를 하시면 뭐 내성적이면 사업하면 안 되고 외향적이면 사업하면 된다, 뭐 성공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 계신데 절대 내성적인 분은 하지 마세요라는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유부단한 분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내성적인 분들요, 장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쓸데없이 외향적인 사람들보다 더 성공 확률도 높고요, 일 처리도 꼼꼼하게 잘 하시고 차분히 자기 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사장님들도 많이 계시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1인 기업이라는 건요, 혼자서 많은 걸 기획하고 실행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객하고 회사에서 직접 대면을 하면서 미팅을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내가 결정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내가 추진을 할 수 있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내가 그 사람한테 믿음을 줘야 되는 모습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유부단하다, 거기서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내가 뭘 해야 될지 결정을 하긴 해야겠는데 앞에서 이상한 궁시렁대기만
하고 이러면요, 그 고객 앞에서 얼마나 모냥 빠집니까? 바로 그 순간 신뢰도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1인 기업은요, 모든 것을 혼자서 기획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다른 지인이나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거나 도움을 받는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서 많은 걸 결정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실행이 옮겨야 되고 모든 부담감은 자기에게 고스란히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우유부단함이 갖고 올 많은 문제점, 어려움들은요, 진짜 이 사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그런 아주 큰 문제점이 있어요. 자, 이 외에도요, 많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되면요,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은 창직 시대입니다. 기존의 일을 찾아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내가 직업을 만드는 것도 매력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틈새 시장을 잘 보고요,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 보이고 새로운 직업이 보이면 그거에 도전해 보는 것도 저는 적극 추천드리고 싶어요. 영원한 건 없습니다. 모든 건 변해요. 직장도 변하고 사업도 변하고 인간관계도 변하고요.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우리는 우리 후손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갈 것인가, 지금부터는 그런 어떤 액션 하나, 생각 하나하나 할 때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면 나중에 남는 것도 굉장히 큰 자산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고요. 광고 풀 시청은 제가 이 채널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겁니다. 엔저였습니다.